예, 이번 강의에서는 주파수 해석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DC 전원뿐만 아니라 AC 전원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즉, 주파수가 있는 전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VDC의 경우에는 주파수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성분을 설계할 수 있는 V사인이라는 소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V사인의 경우에는 사인파만 다룰 수 있습니다. 이 각 요소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V오프셋의 경우에는 직류 성분을 더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프셋을 주는 거죠. 1V를 추가한다던가 1V를 낮춘다던가. 일단은 0V로 주겠습니다. V앰플리튜드의 경우에는 진폭에 관한 얘기입니다. 만약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V 10 픽투픽 볼트를 설정하고 싶으실 때는 5를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이제 AC 신호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변수죠. 그러니까 몇 헤르츠를 원하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1000Hz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AC의 경우에는 이제 AC 해석을 위해 사용하는 파라미터인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주파수 해석을 할 때 H의 값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소자가 있냐? Vpulse라는 소자가 있습니다. 이 Vpulse의 경우에는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변수가 더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파 뿐만 아니라 사각파, 삼각파 같은 특수한 파형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 삼각파나 사각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자입니다. 각 요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V1의 경우에는 최소 전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값을 주는데 왼쪽의 V 사인과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5를 줘보겠습니다. 이 V2의 경우에는 최대 전압입니다. 그래서 5V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D의 경우에는 타임 딜레이 약자인데 이제 이 신호가 시작되기까지의 지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0을 주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1이나 2를 주셔도 상관없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TR의 경우에는 상승 시간, V1으로부터 V2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타임 라이징 타임의 약자네요. 그래서 이 상승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제 사각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시간을 0으로 지정해도 되겠죠. TF는 이제 폴링 타임을 의미합니다. 떨어지는 시간. V2로부터 V1까지 떨어지는 시간. 다시 말했지만 사각파니까 이제 0을 지정해도 되겠죠. 이제 PW의 경우에는 이제 펄스 위드스로 이제 V1까지 신호가 V1에서 V2로 신호가 올라갔을 때 V2에 얼마나 머물 것인가 그 신호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1ms, 1mm를 줘보겠습니다. 이제 PER은 페리오드, 신호 전체의 길이, 주기를 의미합니다. 이 PW의 2배를 주면은 보통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펄스로 만든 회로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됐네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 회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옵션을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신호의 주기가 2ms이므로 이제 10ms 정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스텝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스텝 사이즈를 한 0.1ms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1ms로 했을 경우에는 이 신호가 사각파가 좀 아니죠. 왜냐하면 스텝 사이즈가 커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겁니다. 저희가 분명 이제 라이징 타임이랑 이제 폴링 타임을 0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텝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를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거의 사각파가 됐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라이징 타임이랑 폴링 타임을 0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값을 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나노세크. 1나노세크면 거의 없는 수준이죠. 1나노세크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 되고, 이게 왜 언제 좋냐? 스텝 사이즈를 높여줘도 별 무리 없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줍니다. 자, 보셨죠? 아까 이제 폴링 타임이랑 라이징 타임을 0으로 설정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스텝 사이즈를 높여줘도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각파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에는 삼각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라이징 타임이랑 폴링 타임이 좀 길겠죠. 저희가 전체 페리오드가 2mm니까 올라갈 때 1ms, 내려갈 때 1ms가 되겠죠. 그리고 펄스 위드스는 0으로 줘야 할 것입니다. 삼각화는 위에 머무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꽂았네요. 예, 됐죠? 보시다시피 이런 V펄스 소자를 통해서 삼각파를 만들고 사각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캐패시터, 타임, 시간 해석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캐패시터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캐패시터는 어떻게 이제 만드냐? C를 클릭하면 됩니다. C에서 디자인 캐시로 설정된 부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캐패시터를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전에 사용했던 파라미터 스윕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캐패시터에 이제 교류 신호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AC 전압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저항 특성을 리액턴스라고 하는데요. 리액턴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캐패시터의 리액턴스. 따라서 이 식에 따르면은 캐패시터의 값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가 작아져서 전압값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캐패시터의 밸류를 대괄호 C로 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프로퍼티
value는 아무 값이나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옵션을 바꿔야겠죠. 파라미터 세이브를 클릭하고 글로벌 파라미터에서 저희가 아까 정해줬던 캐패시터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저희가 이전에 했을 때는 스위프 타입을 리니어로 했었죠. 이번에는 저희가 딱 원하는 밸류만 할 수 있는 밸류 리스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패시터에 주고자 하는 값은 0.1 마이크로, 0.22 마이크로, 0.47 마이크로로 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때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잘 시뮬레이션 됐죠? 여기에 프로브를 꽂아줍니다. 이러면은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파라미터 수입을 했던 각 결과가 말이죠. 이 경우는 0.1 마이크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0.22 마이크로. 이제 그래프가 못생겼으므로 좀 더 예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똑같으므로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듯 볼 수 있듯이 이제 캐패시터의 값이 달라질 때마다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이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뭐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어떤 캐패시터 값일 때 어떤 그래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RC회로에서 이제 미분기와 적분기,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RC회로에서 저항과 캐패시터는 각각 미분기와 적분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은 이제 적분기 역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사각파 입력 신호를 주고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항값은 그대로 두고 커패시터 값만 바꿔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패시터 값을 0.1 마이크로페럿으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시정수가 충분히 작아서 이 출력이 세츄레이션 구간까지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패시터의 값을 키워서 시정수의 크기를 10배로 키워 보겠습니다. 시정수를 10배로 키워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죠. 그리고 점점 삼각파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반응 속도가 훨씬 느려졌죠. 다시 한번 이 캐패시터의 값을 10배로 키워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게인이 훨씬 더 작아지고 반응 속도도 엄청 느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삼각파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전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이제 거의 완전한 삼각파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수학적으로 적분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거의 적분기인 거죠. 완전 거의.
그리고 이제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출력 신호의 값이 플러스 쪽에서 놀고 있죠? 0V부터 시작해서 이제 뭔가 마이너스 쪽으로 안 내려오고 플러스 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 회로의 시정수가 크다. 즉, 반응 속도가 엄청 느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입력 신호가 처음에는 이제 플러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놀다가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은 이제 출력 신호도 점점 균형을 맞춰서 이제 0V에 대칭하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옵션을 좀 바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을 10배로 늘려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 삼각파 출력 신호가 처음에는 플러스 쪽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오면은 거의 0V에 대칭하게 출력 신호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로의 일종의 이제 반응 속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미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RC 회로에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은 미분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분기는 하이패스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역시 저항값은 그대로 두고 카패시터 값을 줄여가면서 반응 속도와 개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분기를 보여드릴 때는 사각파를 사용하지 않고 삼각파를 사용하겠습니다. 카패시터의 값을 우선 1 마이크로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뮬레이션 설정을 좀 바꿀게요. 보시다시피 이 입력 신호가 출력 신호와 거의 유사합니다.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를 잘 따라가고 있죠. 이제 보시다시피 개인이 거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캐패시티의 값을 10분의 1로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캐패시티의 값을 줄이자 개인이 크게 감소하고 개인이 크게 감소했죠. 이제 이번에는 반응 속도가 꽤 빨라졌죠. 이제 시정수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캐패시티 값을 10분의 1로 또 줄여보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안 보이죠? 왜냐면 이제 개인이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확인하기 편하게 이제 하이드 트레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하이드 얼 트레이스도 괜찮은데 이렇게 모든 신호를 지우고 자기가 보고 싶은 신호만 쇼 트레이스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프로브를 매번 만들었다 지웠다 하기 귀찮을 때 이런 방법을 써서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은 또 엄청나게 줄었죠. 게다가 이제 출력 신호가 거의 사각파가 됐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미분기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각파의 값은 삼각파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이 구간은 이 삼각파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삼각파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 사각파도 양수죠. 삼각파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사각파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이제 미분기, 기울기와 관련되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회로로 적분기와 미분기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AC 해석의 꽃, 버드플랫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드플랫. 개인적으로 ORCAD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잘 배우셔서 잘 써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런 회로를 꾸몄습니다. 이 AC의 값을 이제는 채워줘야 됩니다. 1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왜 1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저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제 1을 넣으면은 저희가 설계한 결과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을 넣으시고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C 회로에서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이제 커패시터죠. 이 커패시터의 출력 신호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드 플랫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브와는 달리 좀 특별한 프로브를 써야 됩니다. PSPSPICE, 마커스, 어드밴스드에서 이 프로브를 써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비활성화 됐죠. 이 프로브는 AC 전용 해석 전용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브를 쓰기 위해서 먼저 시뮬레이션 옵션부터 바꿔주고 와야 됩니다. AC 수입으로 바꿔준 다음에 가서 보면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옵션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리니어가 아니라 이제 로그로 하고 스타트 프리퀀시는 대충 10 그리고 엔드 프리퀀시는 10MHz. 메가는 이제 MEG를 타이핑하면은 메가로 읽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제 얼마나 세밀하게 볼 것이냐 100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되군요. 보시다시피 이 회로의 출력 신호를 10Hz부터 10MHz까지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때의 게인을 플라팅 해주는 겁니다. 로그 스케일로. 이것을 보드 플랫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게인이 점점 내려가죠. 이 Y축의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이제 헤르츠가 커질수록 이제 게인의 값이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보드 플랫에는 개인의 보드 플랫도 있지만 이제 페이지의 보드 플랫도 있습니다. 페이지의 보드 플랫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애드 플랫 한 뒤에 프로브를 새로 꼽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볼티지 페이지를 보겠다는 거죠. 똑같은 곳에 꽂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헤르츠가 커질수록 게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고 이제 페이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머물죠. 이제 이 이상으로는 더 이상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드 플랫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피스파이스 메이커 마커 그래서 이제 플롯 윈도우 템플릿을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드 플랫 DB를 클릭합니다. separate.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와이어에 꽂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작동시키면은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드 플랫과 똑같은 보드 플랫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쉽게 빠르게 윈도우도 나눠주면서 저희가 흔히 하는 그 보드 플랫처럼 잘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여기 설명 부분에 보면은 AC source magnitude must be set to 1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이 AC 소스의 값이 1로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으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제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고 이 AC 소스 값이 1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숙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프로브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이 프로브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값이 좀 많이 달라져요. 한번 봐볼까요? 이 프로브를 일단 와이어에 찍어 놓으면은 이런 값이 나오죠. 근데 이 캐패시터의 가장자리에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값이 달라집니다. 저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 프로브를 소자의 중심에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방금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막혔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와이어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와이어 부분에 이 프로브를 꽂아서 시뮬레이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보드 플러스 클래스니 가장 먼저 찾아야 될까요? 바로 컷오프 프리퀀시죠. 그렇다면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를 찾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 이제 일일이 마우스로 찍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은 조금 이제 불편하죠. 일일이 이제 찾고 이제 뭐 키보드로 조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막 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커서 서치라는 방법인데요. 커서 서치를 키면은 이제 커맨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명령어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명령어의 뜻은 이제 찾는다. 앞 방향으로 무엇을 이제 max 3인 값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포워드라는 뜻은 저희가 이 커서 위치에서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볼까요? 없네요. 제가 지금 조금 실수를 했죠. 이제 오른쪽 부분이 없을 거예요. 좀 더 이제 커서를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졌네요. 2번 커서가 지금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인 지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15.8kHz네요. 여기서 이제 커서 투 무브는 이제 몇 번 커서가 움직일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1번 커서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움직여지는 마우스 커서고 2번 커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움직여지는 커서입니다. 바로 찾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저희가 원하는 값을 바로바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ORCAD로 AC 해석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바뀌시면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회로에서 캐패시터의 출력을 봤잖아요. 자, 여러분은 저항의 출력을 보드 플랫으로 그려보시고 또 이제 그 보드 플랫에서의 차단 주파수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다음 강의 맨 처음 부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